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새별 김범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유의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잘 준비해도 무혐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뉴스 많이들 보셨죠? 그런 상황임에도 실제로 실형을 받게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미필적 고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의라는 것은 법률적으로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확정적 고의는 법을 어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미필적 고의는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는 인과관계의 원인을 형성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필연적으로 범죄 행위 등의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고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 또한 없었다고 무죄를 받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를 할 때 이 미필적 고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은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미필적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인 것이지요. 수사기관과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확인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상함입니다. 순간적으로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을 텐데 그 부분을 왜 알아차리지 못했냐? 조금만 찾아보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찾아보지 않았는가? 범죄라고 느꼈는데 모르는 척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파고드는 것이죠. 보이스피싱이 점점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며 발전해가고는 있지만 이상함을 느꼈는지는 또 다른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점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하긴 했다, 그런데 진짜 범죄인 줄은 몰랐다라고 한다면 실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공범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본인 명의 통장으로 돈을 받는 전달책과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수거해 범죄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이 있는데요. 특히 전달책의 경우 미필적 고의 여부에 따라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포인트를 모르고 조사를 잘못 받으시는 분들은 벌금 혹은 집행유예 등과 같이 전과를 남기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미필적 고의의 개념과 수사의 방식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최선의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금 수거책의 경우는 전달책에 비해 형이 무겁습니다. 기본적으로 실형부터 시작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식입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무죄나 무혐의도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미필적 고의를 잘 주장해서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보통 1, 2회 정도 가담하고 자수를 한 정도가 이에 해당하는데, 그 외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잘 소명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들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보이스피싱 사건들은 경찰 조사 후 검찰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에서부터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 효과적으로 나의 상황과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여러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